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헬릭스님께서 아시는 지인분이 라이프가드 말 그대로 물에 빠진 분들을 구조하거나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스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바쁘게, 시청 못할 정도로 바쁘게 잘 지냈지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 이제 뭐, 물에 빠지신 분들 구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의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여름도 되고 해서 이제 소재를 찾다가 네. 최근 이제 수사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걸렸구나 싶어서 이제 걸렸구나. 냅다 녹음하고 대본 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어떤 이야기일지. 자, 그럼 그 라이프가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리 갑시다. 이 이야기는 2010년도 때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때 이야기고 동생놈 하나가 이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동생놈 하나가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솔직히 분야가 달라도 조금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태권도든 유도든 수영이든 뭐 역도든 뭐 여러 가지 종목 할 거 없이 같이 운동을 했다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 친구는 물에서 하는 수구하고 수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름만 되면 네.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안전요원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이제 알바 아닌 알바를 뛰게 돼요. 그게 상당히 페이가 셉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가면 그 현지에 가서 숙식을 다 해야 되고 거의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고 네. 두 번째가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귀족님들이나 돌비님께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의 타입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수상 안전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죠. 그쵸. 예,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완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올림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면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안 그렇지만 두 번이나 세 번째 한 8년 전, 12년 전에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착용을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쫙 달라붙는 래시가드 같은 수영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 물에 대한 저항력을 줄여줘서 기록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치트키다, 일종의 치트키다라고 얘기해서 전신 수영복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물에 대한 저항력이나 수영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쫙 붙는 전신 래시가드를 입고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손바닥만한 팬티를 입고 할까요? 수영복이죠, 수영복. 네, 예.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저한테 처음에 먼저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형, 네. 왜 우리들이 손바닥만한 겨우 가릴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수영복을 입고 일을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돌비님하고. 네. 야, 물에 그거 하는 거, 그 물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체온 유지 뭐 이런 거, 뭐 낮에 밖에 있을 때 체온 유지 이런 거 아니야? 비슷했는데 그러면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지. 그래, 그쵸.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형,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자, 바다든 수영장이든 여자가 빠졌다 치자. 네. 키 160에 체중 60kg인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힘이 100%라고 가정을 하자.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낼 수 있는 힘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물에 빠졌을 때는 보통 생존 본능이나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형, 절대 아니야. 얼마나 되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한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 어.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380에서 한 500%까지 낼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3배에서 5배까지 수중에서 힘을 낸대요. 예. 물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 힘을 그치. 낸다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그거랑 네 팬티 그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수영복을 왜 입는 거야? 그러니까 형 생각해봐.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래시가드를 입고 물에 들어갔다? 그 사람한테 래시가드가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예. 내가 죽어. 그렇지. 그러겠다. 야, 그러면은 형,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왜 없는 줄 알아? 뭐 남자가 힘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야 형. 그 힘을 견디질 못해서 그래. 그 힘을 저항을 못해. 오. 여자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육을 해도 남자랑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거 케어를 못해. 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너 라이프가드 시험 어떻게 보냐? 막 쭉 얘기해 줬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맨 마지막에 자격증을 따는 그 마지막 코스가 있대요. 그 친구가 데스매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20명을 5m짜리 수영장에 집어넣는데요. 네. 그래 놓고 20명 중에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물에서 버티는 겁니다. 오.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한대요. 예.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강하네요. 네, 20명이 이제 지원자라면 10명이 딱 남을 때까지 11명째 되는 사람이 물에 빠질 때까지 계속 한대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 시간이 끝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30초 뭐 버티면 통과 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알겠다.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게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게. 이거 예. 무슨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형, 내가 이건 동해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형 동해안 해수욕장하고 남해안의 해수욕장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형 동해안은 유속이 진짜 빨라. 어. 물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자잖아요. 예. 구조상 보면 유속이 정말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다리 쥐가 나면 해안가로 밀려난대요. 예.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안가로 쭉 밀려나서 물에 들어가는데 남해안은 형 물이 돌아. 유속은 느린데 동해안에 비해서 유속은 물이 돌아. 예. 그래서 사람이 거기 물에 빠졌을 때 양상이 달라. 구조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내가 동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 예. 네, 형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건지 죽어있는 사람을 본 건지 내가 모르겠어. 네. 내가 시신을 본 건지 아니면 귀신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형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을 때 소리 내면 오르르르르르 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물에 빠졌을 때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가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좀 멀게 들리는데 형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거든. 근데 나 하나도 안 들려. 오. 온 시선과 신경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하고 물 철퍽거리는 소리하고 그 물에 빠진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근데 무전이 온 거야. 누가 하나 빠졌다고. 근데 내 구역이네. 어쩔 수 없이 뛰어 들어갔지. 그래갖고 튜브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예. 근데 허우적을 대는데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물이 안 들어오면 쿨럭쿨럭 이렇게 물을 뱉게 돼 있거든. 네. 거기 소금물이잖아. 물을 뱉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자가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물에 빠졌던 사람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사람은 위아래로 왜 우리 물에 빠졌을 때 세 번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꼴딱꼴딱 하죠. 네, 꼴딱꼴딱 한다는데 계속 꼴딱꼴딱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수면을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우리 사람 네네. 빠져나가려고. 소리가 안 나, 형.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잠수를 했다? 잠수를 했는데 밑에 발이 보여.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높이 차이가 느껴져. 근데 물을 차는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안경이 물안경 자체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보통 도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물 쫙 뿌렸을 때 뭐 코팅 아니면 물 쫙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쓴대요.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물안경 하나가 30만 원짜리 막 이렇답니다. 네네. 되게 비싼 고가의 그런 물안경을 쓰는데 형 물안경을 썼다가 물안경을 빼봤다? 근데 뒤에 누가 있어. 오, 제가 지금 하는 말투는 평소에 제가 시참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친구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네. 형 뒤에 누가 있더라. 뭔데 그러면 뒤에 누가 있는데 몰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왜 물귀신 보면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머리카락도 안 보여. 아니 그 여자 머리카락인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안 보여. 근데 형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여자가 빠진 여자의 그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위쪽 팔 있죠. 예. 거기를 잡더니 막 흔들어. 막 흔들어. 그래갖고 그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두 명이 빠졌다는 거야? 아니 형. 두 명이 빠져도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고? 두 명이 같이 빠지잖아. 자기가 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른대요. 맞죠. 자기가 살라고 손에 잡히는 거, 발에 밟히는 거 무조건 등 누르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발휘가 된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뒤에 딱 붙어가지고 팔을 흔든다고? 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새끼가 로봇이 아니면 불가능해. 물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 팔을 흔든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예. 형, 그 여자가 왜 우리 그 수영장이든 바다에서든 수영을 하게 되면 팔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허우적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부력을 얻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네. 팔은 밖으로 하고 있더라고. 여자가 살려고 물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밖으로 손을 밀어내면서 가라 그러는 거야. 오, 왜 우리 그러잖아. 저승사자나 물귀신이 가자 하면서 손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들잖아. 형 그게 아니야. 물에 빠진 여자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더라고. 오, 멍소리야. 살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밖에서 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력을 얻어야 위로 떠오르는 거죠. 아니라니까 형. 아니야. 와. 손으로 밖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계속 나한테. 오, 예.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그냥 나왔지. 근데 좀 멀어지니까 그 여자가 하우적다는 걸 멈추더라고. 예. 야 그러면 너 그냥 보고 그냥 나왔어. 야 형 사람이야. 사람 새끼라면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는데 귀신을 내가 어떻게 살려. 그러더니 그 여자가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묵주 반지를 끊어서 밖으로 뿌리더라고. 염준지 묵준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 손목에서 빼가지고 물로 뿌리더라고. 예. 그러더니 나와서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뭐 부표에 뭐 미역이나 이런 그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솔직히 형 구라쳤어. 어떻게 분명히 물에 빠졌다라고 제보 받았다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였다는 얘기잖아. 네. 다른 사람 눈에서 보였는데 내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지. 부표에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유물이 떠서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팀장하고 불러갖고 담배를 한 대 폈대요. 네. 팀장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봤는데 이 진짜 꿈인지 생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여기 매년 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신경 예. 쓰지 마. 라고 그땐 넘겼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일 끝날 때쯤 이제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9월달 초중순쯤에 폐장을 하는데 폐장을 할 때 이제 회식을 하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대요. 야, 네가 네네. 본 게 귀신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줬대. 아니, 그 무슨 얘기냐.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위험한 거를 좀 조심을 하고 할 텐데, 네. 이제 한 98년도, 99년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 꽤 자기가, 오래전이네. 자기가 알바로, 그러니까 제 동생처럼 팀장이 되기 전에 알바로 얘기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상 사고가 났었대요. 네. 정말 운 좋게도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네. 혼을 못 건졌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혼을 그때 못 당시에 네. 혼은 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대요. 네네. 아주 독실한 그 종교인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안타깝지만 혼은 건지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나 좋은 그 인연이 생기면은 뭐 요즘에 그 무속인들 분들이 뭐 혼납기나 이런 걸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팀장급들이나 아니면 팀장급의 바로 직속에 있는 사람들은 폐장을 해도 좀 남아있대요. 네네. 왜냐면 늦게까지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구역을 뭐 한두 명이서 케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그 해수욕장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왜 막 구슬을 하고 막 신부님들이 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사고가 있었던 얘기니까 안 좋아하니까 진짜 폐장 거의 하루 이틀 남겨놓고 와서 그런 의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고까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안 오지 말고 다음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으로 해서 와라. 네. 오면은 내가 뭐 이런 것 좀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조심할 거 이런 것도 챙겨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동생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습니다. 형, 내가 그 팀장하고 좀 많이 친해졌거든.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형 그분 악어 하시는 분이야. 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 큰 사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들었던 거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악어의 이야기로 여름이고 하니까 네네. 악어의 이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빨리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바로 갈게요. 시간이 많이 네. 있지는 않아서. 네, 다음 이야기 한번 나- 들려주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남해안 해수욕장의 이야기인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었대요. 자, 무전이 왔답니다. 어느 구역에 10대 아동이 지금 입수가 됐으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당장 네. 출동해라 라고 이제 해수욕장이 워낙 커서 한 사람으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파트를 나눠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구명조끼하고 이런 거 다 들고 딱 가니까 애가 정말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뛰어들었죠. 그런 거는 빠꾸 없습니다. 노빠꾸예요.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거기다가 성인이면 조금 난데 애니까 그 물에서 버틸 수 있는 전반적인 체력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약하지.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바로 뛰어들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해안은 물이 돈대요. 네. 유속이 회전력이 워낙 심해서 실제로도 그 해수욕장의 파도가 왔다가 밀리면서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그 이렇게 펜스를 쳐놓잖아요. 어디 넘어가지 말라고. 네. 그 펜스 쪽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물이 돈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출동할 때는 그 제트스키 있잖아요. 그 2인용에서 탈 수 있는 그 그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까지도 대동이 됐다는데 그 친구가 무조건 뛰어들어서 구명조끼를 하고 튜브를 들고 뛰어들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 자꾸 돈대요. 출발을 하는데 계속 사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까지는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속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쳤다가 빠지는 힘이 워낙 센데 문제는 물이 도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더래요. 오. 그러니까 자기는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지치니까 이제 자기 말고도 여러 명이 다 출발을 했다는데 도저히 힘이 막 붙여가지고 네. 애는 살려달라고 하고, 다행히 아이가 조그마한 튜브를 갖고 있었는데 밀리니까 계속 예, 예. 바깥으로 해안선에서 밀리니까 애가 겁을 먹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은 근처까지 가고 밖에서 출발했던 그 다른 인원들의 서포트를 좀 받자 아, 라고 얘기해서 2인 1조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은 그 파도를 뚫고 가는 입장이고 자기가 그거를 구해오고, 그 이끌어줬던 사람은 제트스키나 이런 거를 타고 복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랍니다. 네. 갑자기 그 게임에서 보면 뭐 포션 같은 거 먹은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불끈 솟아서 정말 수심을 가로질러서 물살을 뚫고 애한테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아이가 발에 혹시 뭐 묶인 게 있는지 없는지, 낚싯줄이나 뭐 해초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이물질들이 하반신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한대요. 오. 그래갖고 아이야 왔으니까 괜찮아 하고 구명조끼를 대충 입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튜브를 버리고 구조용 그 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씌운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해서 잠수를 팍 하고 발에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웬 해초에다가 모래인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뭔가 발 끝에 뭔가 묶여 있었답니다. 오, 예. 그래서 뭐야 하고 풀었는데 이건 다행히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예. 만져지는 촉감이 있어서. 그래서 해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풀고 가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오, 오. 물속에서 그러더래요. 오, 예.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아니더래요. 예.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지금 돌비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그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이렇게 큰 역 같은 대합실에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나면서 웅웅웅 소리가 약간 울리잖아요. 큰 공간에서 방송 같은 걸 했을 때 소리가 울려 들리는 것처럼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독시에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손주를 좀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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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는 듣긴 했지만 네. 애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애가 이제 물에 뜨는 걸 느끼고 튜브를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자 그럼 가자 하고 자기가 튜브를 잡고 이제 막 수영을 해서 이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갔대요. 네. 근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해안가에 오르니까 그대로 쓰러지더랍니다. 예. 그대로 쓰러지는데 애가 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인공호흡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어른처럼 가슴을 눌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CPR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예. 예, 애들한테 할 때는 애들이나 그 영유아한테 하는 CPR법이 따로 있어요. 성인들한테는 두 손으로 하지만 애들한테는 한 손으로 하거든요. 네. 부러질 그리고 수 살살 해야 있으니까. 됩니다. 음. 잘못하면 갈비뼈가 심장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살살해요. 예.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이제 CPR을 하면서 애가 이제 의식을 차리길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먹었던 물을 쿨럭 하면서 바닷물을 좀 토해내고 다행이네.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갖고 여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뺑 여기 어디냐 그래서 이제 너 안전하다고 여기 모래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고 의식을 확인하는 순간 그 동생도 이제 같이 뻗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 말도 안 되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고 애를 구한다고 그 펜스 쳐놓은 그 바깥에서부터 자기가 직접 수영을 해서 애를 끌고 왔으니까 자기가 완전 녹초가 됐는데 예. 아우 하고 이제 털썩 주저앉고 고개를 탁 숙여서 한숨을 퍽 쉬었답니다. 아휴 살았다. 살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슬슬 이제 자기도 이제 의식이 약간 좀 희미해지더래요. 예. 원래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왜냐면
1인분이 아니라 2.5인분을 하니까 애가 저항을 할 테고 그쵸. 2.5인분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순간 올라오는 그 무기력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가시거리라는 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면을 쳐다보더라도 옆에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복을 곱게 입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라고. 예. 조상님인가. 손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 정말 배꼽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씩 웃으면서 자기도 스르륵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예. 그 순간 오는 그 무기력감이 너무 심했나 봐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슥 하고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자기 숙소에서 눈을 뜨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뒷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왜냐면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그쵸. 예. 뒷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니까 다행히 의식도 있고 뭐 외상은 좀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해수욕장에서 빠졌는데 외상이 있대요. 그래요? 외상은 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네. 간음의 위험도 없고 해파리나 이런 거 쏘인 것도 없고 해서 다행히 잘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발목에 뭔가 좀 있긴 있다더라. 예. 그래서 그거요 발목에 뭐가 감겨 있는 걸 제가 직접 빼줬어요. 재수없게 엉켜서 애가 그 당황을 해가지고 밀려난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묶여 있었다고? 아니던데. 아니 뭐 해초나 이런 게 묶여 있었던데. 야 생각해봐 돌이나 뭐 딱딱한 게 부딪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해초가 묶였다고 발목에 멍이 들겠냐? 아니 멍 들 수도 있죠. 애가 살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아니야 발목에 띠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아니 제가 직접 봤는데 해초하고 뭐 낚싯줄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엮여가지고 발목에 상처가 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런갑다. 어차피 애가 살아서 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는 이제 간략하게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대요. 왜냐면 그 우리도 알 수 있지만 해수욕장에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런 데이터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고를 한답니다. 왜냐면 119까지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네. 그 친구가 이제 낮에도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밤에는 거의 기절을 했대요. 이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보다 그 과하게 오버페이스하게 체력을 써서 그런지 네네. 저녁에도 그냥 골아 떨어졌대요. 숙소가 보통은 이제 거기 해수욕장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몇 층, 이렇게 3층짜리, 4층짜리 빌라 같은 거를 통째로 빌려갖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그 해수욕장 인원들을 다 때려박는데 예. 누가 창문을 막 치더래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오늘처럼. 그래서 빗물이 와서 때리는갑다 싶었는데 예. 삐 새끼야 그러더래요. 네. 배고픈데 삐 새끼야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어이구야. 창문을 계속 텅텅텅텅텅 치면서 예.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그걸 먹는다고 표현하네. 발목이 맛있는데. 예. 그랬더랍니다. 결국 귀신이었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는 자기가 너무 생시로 느껴서 진짜인 것 같은데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솔직히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누가 장난친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시겠지만 그런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무에 남는 여유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그 사람들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밤에 누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는데 다른 쉬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노는 사람들 휴무인 사람도 끌고 와서 자기 대신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나는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형.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진실 같지는 않아. 진짜 생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휘바 휘바 발목이 맛있다는 얘기는 참
그러네 어,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프가드 분의 이제 실화를 들어본 건데, 모르겠어요. 이 바닷가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근데 그 물 안에서 이제 수살기라고 불리는 또 물귀신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왔던 날이기 때문에 그 비 타고 또 간 게 아닐까? 네, 그분에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예, 물귀신이니까. 거기에다가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헬릭스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해주실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라이프가드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왜냐면 내 목숨 걸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조대원 분들도 그렇고, 라이프가드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에, 만약에 피서를 가신다거나, 바닷가 물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항상 안전이 최고니까, 물가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 좀 앞에서 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어떤 일이 물속에서는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